화학 반응의 규칙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각각의 법칙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이 법칙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는데 그 예시들을 자세히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질량 보존 법칙부터 갈게요. 질량 보존 법칙. 이 법칙의 내용이 뭐냐면 반응하는 물질,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되는 물질,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즉, 질량이 보존된다. 화학 반응이 진행이 돼도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심플한 내용이고, 이게 성립되는 이유를 잠깐 볼게요. 성립 이유. 이 성립 이유는 화학 반응이 진행이 돼도 원자의 종류, 원자 종류, 그리고 원자의 수, 이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반응이 진행이 돼도 전과 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은 일정한 겁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가 5g이에요. A가 5g, 그리고 B가 5g 반응했어요. 그럼 C가 몇 g 생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질량이 보존되니까 총 10g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반응물 총 질량과 생성물 총 질량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A 5g에 B를 몇 g 반응시켰더니 C가 10g 생겼어. 그럼 B는 몇 g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5g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여기까지가 질량 보존 법칙인데 주의사항입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변화, 그리고 화학변화 모두 성립합니다. 모두 성립하는 반응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1번 예시,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 생성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다양한 예시가 있지만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탄산나트륨, 여기다가 염화칼슘을 섞는 반응입니다. 염화칼슘. 이렇게 시험 문제는 반응을 줄 겁니다. 이걸 다 외우는 건 아니고 반응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생기냐면 거기에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고체가 돼서 가라앉았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이 염화나트륨.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을 시험 문제에선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탄산칼슘이 앙금이다, 고체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탄산칼슘은 유명한 앙금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탄산칼슘. 이때 지금 반응하는 물질, 얘네 둘의 총 질량이, 이거 전체 질량이 예를 들어 100g이라고 하겠습니다. 100g. 그러면 생성되는 물질 전체 질량도 100g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반응 전과 후가 전체 질량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앙금 생성 반응이고 너무 쉽죠? 너무 쉽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기체 생성 반응. 기체 생성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는 요거. 이 탄산칼슘 활용하는 실험인데요. 탄산칼슘 묽은 염산을 반응시킵니다. 묽은 염산. 염산.
요거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염화칼슘이 생기고요. 염화칼슘이 생기고 물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발생해요. 이렇게 기체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기체가 막 발생해요. 그래서 염산에다가 탄산칼슘,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이런 겁니다. 이걸 담그면 기체가 막 발생하는데 그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이 반응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때 만약에 비커, 선생님이 이 컵을 가져왔는데 여기 염산이라고 해봅시다. 염산. 염산에 탄산칼슘을 집어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기체가 막 발생하죠. 이때 이 컵이 열려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 상태예요.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열린 상태에서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하면 열린 공간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실험을 이렇게 열린 컵이 아니라 뚜껑을 닫아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닫힌 공간에선 어떻습니까? 닫힌 공간에선 질량이 변화가 없어요.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까지 포함을 하면 질량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즉 열렸든 닫혔든 원래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열린 공간에서 이걸 실험하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사항,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그죠? 요거까지 이산화탄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질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랑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의 질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죠? 요거 열려있다고 질량 감소한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량 보존 법칙 성립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합치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몇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반응입니다. 세 번째. 연소. 이 연소 반응은 교과서에 우리 두 개가 소개가 되는데 두 개. 첫 번째는 나무의 연소예요. 나무를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번 불태워 볼게요. 나무 불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나무의 연소. 나무. 얘를 불태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는데 산소와 반응해서 재가 돼요. 재. 불태우면 재가 남죠. 그리고 이제 물이 수증기가 발생하고 수증기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반응식을 줄 겁니다. 이렇게 주는데 이걸 만약에 열린 공간에서 실험했다고 합시다. 열린 공간. 열린 공간에서 하면 우리 나무 막 태우면 재 남는데 재가 되게 조금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기체를 제외하면 나무랑 재랑 비교하면 나무가 질량이 많으니까 질량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질량 감소한 게 아니란 거죠. 이 기체까지 다 합치면 어때요? 질량이 보존된다고. 그죠? 이거 닫힌 공간에서 실험하잖아요. 닫힌 공간에서 실험하면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질량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의 연소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이거 전체랑 나무 플러스 산소의 질량이랑 재,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량 다 더하면 같다고요. 같아요. 주의사항입니다. 그죠?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한 번 더. 철의 연소. 철의 연소. 철을 연소시킬 겁니다. 그럼 철이 연소하면서 주변에 있는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때 철과 산화철을 비교하면 아니 산화철이 더 무거워져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열린 공간에서 실험하잖아요. 열린 공간. 열린 공간에서 실험하면 철이 산화철 되면서 점점 무거워져서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 철이랑 산화철만 비교하면. 그런데 닫힌 공간에서 실험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질량 변화가 없다. 질량 변화가 없다. 그 말은 철과 산소 질량 합이 산화철이랑 똑같다. 철의 연소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두 개의 질량을 다 더한 게 산화철이랑 똑같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법칙 중, 세 개의 규칙 중에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냐? 화합물 구성원소. 이 구성원소들의 일정한 질량비가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화합물의 구성원소에 일정한 질량비가 항상 성립을 한다. 반응을 할 때. 그래서 예시가 중요한데요. 예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요. 예시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시. 물 분자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분자는 H2O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H2O. 이게 산소랑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한 겁니다. 이렇게요. 산소랑 수소가 두 개가 결합했다. 그래서 수소 그리고 산소를 비교할 건데 수소, 산소. 개수비가 어떻게 되나요? 개수비가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그죠?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죠?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그런데 시험 문제에는 뭘 줄 거냐? 원자 하나당 질량을 줄 겁니다. 원자의 상대적 질량. 뭐라고요? 요거 산소 있죠? 산소의 질량이 16입니다. 산소의 질량이 16. 그 다음에 수소. 요거 수소 하나의 질량이 1입니다. 1. 지금 표시한 건 뭐라고요? 원자당 질량. 원자의 상대적 질량. 산소 하나의 질량이 16이고 수소 하나의 질량이 1이에요. 그러면 질량비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소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질량 2, 1,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하나, 질량 얼마? 16.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약분하면 1대 8이 된다. 이 질량비로 항상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물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요. 여기까지 됐죠? 요렇게 만들어진다. 암모니아 가지고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NH3. NH3.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질소, 여기다가 수소가 뿅 이렇게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수소 3개. 그래서 질소랑 수소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개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요. 개수비가 1대 3입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량 비교할 때 요거 질소 하나의 질량이 14예요. 14. 이거 시험 문제에서 줄 겁니다. 질소 질량 14입니다. 그리고 수소 하나의 질량이 얼마라고? 1입니다. 수소의 하나의 질량 1. 그래서 요건 14. 질소 하나 질량은 14. 그 다음에 수소 하나 질량은 1. 그러면 질소 질량이 14인데 수소가 질량 1, 3개 있죠? 그러면 3. 14대 3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이 14대 3이다. 이렇게 이 일정한 질량비가 있다는 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립 이유. 이게 왜 성립하는지, 이게 반응을 할 때는 항상 이 비율로, 이 개수비로,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이렇게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개수비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비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립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금 여기에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합물. 방금 이거 한 거 있죠? 방금 요거 한 거. 요거는 화합물에서만 성립합니다. 화합물에서 성립. 화합물이 뭐예요? 이런 거. 화학 반응으로. 그죠? 요렇게. 화합물인데, 비교 대상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혼합물이 나와요. 혼합물.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합물이 뭔데? 대표적으로 설탕물, 소금물, 이런 거. 예시를 알아두자. 예시가 뭔데요? 혼합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설탕물, 소금물, 이렇게 물리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애들. 이런 거 혼합물, 그죠? 이런 거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 섞는데 소금 적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일정 질량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런 거, 화합물, 물이랑 다시 수소랑 산소 합쳐져서 물이 생긴다. 이런 화합물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 설탕물에서랑 소금물에서 성립 안 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예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이런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구리가 된다고 합시다. 산화구리.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반응을 줄 겁니다. 시험 문제에. 그리고 나서 그래프, 자료를 줄 거예요. 자료. 어떤 자료를 줬냐? 여기서 구리, 그리고 산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줬더니 이렇게 반응했대요. 이렇게. 슉. 그러면서 숫자를 줍니다. 구리 4g이랑 산소 1g이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럼 한번 써볼게요. 구리가 4g, 산소가 1g. 그럼 산화구리가 몇 g 생기나요?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총 5g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면 구리랑 산소랑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 돼요? 4대 1대 5로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질량비가 이렇게 반응한다. 이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된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 문제는 구리가 8g, 구리 8g, 그리고 산소 2g이 반응했어요. 그럼 산화구리 몇 g 생겨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10g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있겠죠? 또는 산화구리가 10g 만들려면, 산화구리 10g을 만들려면 구리랑 산소 각각 몇 g씩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8g, 2g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비례식이다. 그죠? 여기까지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율이 항상 유지가 된다. 첫 번째 예시였고요. 두 번째 예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마그네슘에 산소 결합했습니다. 마그네슘에 산소 결합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산화 마그네슘이 됐습니다. 마그네슘에 산소 결합해서 산화 마그네슘 됐다. 이때 그래프를 주는데요. 시험 문제에 그래프 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X축에 마그네슘, Y축에 이번에는 이거 합시다. 이거 산화 마그네슘을 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반응을 한대요. 이렇게. 마그네슘이 점점 많이 반응할수록 산화 마그네슘도 점점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3g 반응했더니 3g 마그네슘이 3g 반응했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5g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봐봐. 마그네슘 3g 반응했어. 근데 산화 마그네슘 몇 g 생겼어요? 5g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산소는 몇 g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2g이죠, 2g.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질량비가 3대 2대 5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대 2대 5. 여기까지 괜찮아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마그네슘 6g이랑 산소 6g이 반응했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마그네슘 6g 그리고 산소 6g 반응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여기 3대 2로 반응하잖아요. 항상 3대 2로 반응하니까 6g은 다 반응하는데 마그네슘 6g은 다 반응하는데 산소 6g이 다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 3대 2여야 되니까 마그네슘 6g이면 산소는 4g만 반응할 거잖아요. 즉 4g만 반응하면서 산소 4g 반응하면서 2g이 남을 거예요. 2g이 남아요. 그죠? 2g이 남습니다. 이렇게. 6g은 다 반응하고 마그네슘 6g은 다 반응하고 산소는 4g만 반응해서 2g이 남아요. 그러면서 산화 마그네슘이 몇 g 생겨야 돼요? 10g이 생겨야죠. 할 수 있겠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본다. 그죠? 6대 4대 10으로 반응하겠죠. 그럼 6g 하면 산소 2g이 남는다.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화 예시입니다. 아이오딘화 납 앙금 생성 실험입니다. 반응식이 시험에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을 반응시킵니다. 이 두 개를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이 생기죠.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표시입니다. 고체가 돼서 가라앉고요. 이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앙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산칼륨이 생긴다.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여기서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의 부피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실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관이 6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6ml가 있다고 합시다. 6ml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질산납을 아예 안 넣었어요. 0ml 넣었어요. 그러면 아이오딘화 칼륨만 있겠죠? 이 상태로. 근데 여기다가 아이오딘화 칼륨은 계속 6ml인데 계속 6ml 질산납 수용액을 이렇게 계속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이렇게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때 앙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봤더니 지금 첫 번째 시험관에는 앙금이 안 생겼습니다. 왜냐면 얘가 없기 때문이죠. 질산납이. 근데 여기서 질산납이 들어와서 앙금이 생겼어요. 이렇게 뿅. 앙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산납이 더 증가했으니까 앙금이 생겼어요. 더 생겼어요. 앙금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산납을 추가했으니까 앙금이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이후부터는 질산납을 계속 추가하더라도 앙금이 더 생기지 않고 앙금의 양이 일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요거는 앙금의 양이 일정해요. 그래서 앙금의 높이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요. 앙금의 높이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정하게 되더라. 지금 빨간색은 앙금의 높이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여기 6mm를 반응시켰더니 6mm와 6mm를 반응시켰더니 앙금이 최대로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두 개,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오딘화 칼륨 6mm랑 질산납 6mm의 질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질량비가 일정하다. 즉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주의사항 질량비가 1대1이라는 게 아닙니다. 1대1 질량비가 아닙니다. 1대1 부피비입니다. 그죠? 부피비예요. 질량비는 다를 겁니다. 그죠? 왜냐면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의 질량이 다를 테니까. 근데 그 질량비는 일정하다고요. 그렇다고 1대1 질량비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의사항입니다. 이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린 1대1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이오딘화 칼륨 6이랑 질산납 2ml 이렇게 반응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질산납은 2ml 다 반응하고 아이오딘화 칼륨이 4ml가 남을 겁니다. 이렇게요.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2ml, 2ml가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오딘화 칼륨이 4ml가 남겠죠? 여기 요 시험관에서는 어때요? 질산납이 4ml, 그러면 여기 6ml, 아이오딘화 칼륨 6ml, 그럼 4ml, 4ml 반응해야 되니까 질산납은 다 사라지고 아이오딘화 칼륨이 2ml가 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비커에 요 비커 여기랑 여기 질산납을 추가로 넣는다고 합시다. 질산납 추가를 하면 질산납을 만약에 더 넣어준다면 아이오딘화 칼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앙금이 추가로 생성이 됩니다. 그죠? 앙금 생성이 추가로 나타난다. 마지막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질산납이 더 많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이오딘화 칼륨 6ml가 다 반응하고 이번에는 질산납이 2ml가 남죠? 마지막 시험관에서는 아이오딘화 칼륨 6ml 다 반응하고 질산납이 4ml가 남을 겁니다. 여기 이쪽 비커에다가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추가한다면 앙금이 추가로 더 생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조금 어려웠던 아이오딘화 납 앙금 생성 실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뭐냐면 기체가 반응할 때 이 반응하는 부피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있더라. 일정한 정수비로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반응하는 부피 사이에 비율이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된다고 합시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요. 물, 그죠? 수증기, 기체죠? 물이 기체 상태인 거. 이렇게 반응한다고 할 때 수소가 부피 2개, 이 부피라고 할게요. 2개의 부피랑 산소 부피 하나 이렇게 반응해서 수증기 부피가 2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요. 즉 부피비가 2대 1대 2로 일정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수소랑 산소 그리고 수증기 이렇게 반응할 때 부피비가 이걸로 고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가 40ml 수소가 40ml 반응했다고 합시다. 산소가 몇 ml 반응해야 돼요? 20ml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 수증기는 몇 ml 생겨야 돼요? 40ml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요. 할 수 있겠죠? 간단한 비례식입니다. 간단한 비례식이에요. 그럼 이게 성립하는 이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이유는 이게 모든 기체, 수소, 산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체는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를 가집니다. 같은 분자수가 있어요. 모든 기체는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똑같습니다. 와우. 이걸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고, 아보가드로 법칙.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부피가 있는데, 이 부피를 E라고 하겠습니다. E라는 부피에 산소 분자가 8개 있다고 합시다. 8개. E라는 부피에 산소 분자 8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부피, E라는 부피에 수소 분자는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 분자도 8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모든 기체가 같은 부피면 같은 분자수를 가집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예를 들어 4라는 부피가 더 커졌죠? 4라는 부피에 암모니아 분자가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4라는 부피에. 그럼 지금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16개의 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면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그래서 이 부피 사이의 정수비가 일정하다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화학 반응식과 함께 할 건데요. 이렇게 할게요. 화학 반응식과 기체 부피. 이번 예시는 화학 반응식과 함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는데 그 화학 반응식에 개수가 있을 거예요. 개수. 이 개수의 비가 부피비와 같습니다. 기체의 부피비와 같아요. 부피비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피비는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으니까 분자수 비와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쉬웠던 아까 했던 예시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요.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생긴다고 합시다. 수증기죠, 수증기. 수증기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근데 우리 지난 수업에서 이거 했잖아요. 개수 맞추는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좌변과 우변의 원자를 맞춰야죠. 여기 지금 산소 2개 있는데 여긴 산소가 하나잖아요. 개수를 맞추려면 여기 2 해서 산소 2개 만들고, 그럼 오른쪽에 수소 4개 됐으니까 여기도 수소 4개 맞추려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이 시험 문제에 주어질 거예요. 이렇게. 됐죠? 화학 반응식 주어지면 개수비가 2대 1대 2예요. 2대 1대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개수비죠. 방금 쓴 게 개수비. 근데 이렇게 개수비가 2대 1대 2면 부피비도 2대 1대 2라는 뜻입니다. 부피비도, 그죠? 이렇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부피비가 2대 1대 2다.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분자수비도 2대 1대 2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소가 40ml 반응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20ml, 여기 40ml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쉬웠던 예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질소랑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때 개수를 맞추려고 왼쪽을 봤더니 질소가 2개. 그럼 여기는 질소 2개 맞추려고 여기 2 맞춰주고요. 그럼 오른쪽에 수소가 6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맞추려고 3. 여기 왜 자꾸 3이라고 쓰죠? 여기 2죠. 수소 2개 이렇게. 여기 개수가 3이죠. 개수가 3.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수소 분자예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고요. 이때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개수비가 1대 3대 2입니다. 1대 3대 2. 그죠? 그럼 부피비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비도 똑같이 1대 3대 2. 기체 반응 법칙이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분자수비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수비가 똑같이 1대 3대 2가 됩니다. 분자 개수비랑 부피비가 똑같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화학 반응식과 기체의 부피고요. 지금 이건 기체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기체에서만 성립해요. 주의사항은 부피비가 1대 3대 2지 질량비가 1대 3대 2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비, 부피비, 분자수비 다 똑같은데
질량비랑은 다릅니다. 질량비는 달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세 개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라고요? 기체에서만 성립합니다. 기체. 고체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고체, 액체가 아니라 기체에서만 성립하는 기체 반응 법칙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세 개의 규칙을 배웠는데 세 개의 규칙이 다양한 예시로 출제가 될 겁니다. 당연히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